여러분, 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스크바는 지금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물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푸틴이 핵 위협을 던지는 그 순간 수도의 육로 연결망과 항공 연결망이 동시에 닫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마비됐고 주유소는 통제됐으며 공항은 난민 캠프처럼 변했습니다. 1300만 명이 사는 이 거대 도시는 21세기에 갑자기 중세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흥미로운 게시물들을 보십시오. 모스크바 시민들이 대중교통 차량을 직접 밀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 트럭이 수도의 출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야로슬라블 고속도로에서는 20km짜리 정체가 거의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붕괴한 것입니다. 오르막 구간마다 고장난 트럭 때문에 통제되고 있고 주유소조차 앞에 수킬로미터씩 줄이 늘어서며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스크바의 도시 서비스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제설차도 갇혔습니다. 폭설은 고속도로만 마비시킨 게 아니라 모스크바의 항공 연결망까지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주요 공항 4곳이 동시에 폐쇄됐고 수천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습니다. 시레메티에보 공항은 사실상 난민 캠프가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터미널 곳곳에 에어매트를 깔고 흩어져 누워있고 며칠째 콘크리트 바닥과 얇은 매트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서방 제재로 예비 부품을 구하지 못한 제설 장비와 항공기 제빙 시스템은 폭설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모스크바뿐 아니라 그로즈니, 마하치칼라, 볼고그라드, 블라디캅카스의 공항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항공편은 대거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표는 환불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세계를 겁주겠다는 정부의 그림자 아래에서 정작 모스크바 한복판의 시민들은 출근하려고 맨손으로 시내버스를 밀어야 합니다. 새해 연휴를 향해 떠나려던 사람들은 공항에서 몇 시간 심지어 며칠씩 갇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눈치우는 인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모스크바 여성들을 뒤쫓는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그 장면은 거리의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한 게시물에서는 눈 덮인 험한 길에서 모스크바 여성들이 인도 이주 노동자들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전 세계에 거창한 위협을 던지면서도 자기 수도의 버스 한 대는 시민 손으로 굴리게 만드는 이 아이러니야말로 명분 없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도덕적 파산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제국의 포즈를 취하지만 속은 눈과 얼음 앞에서 허술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물류 병목은 고속도로와 세관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트럭 운전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1300만 모스크바 시민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현대 대도시는 필요한 시점에 맞춰 공급이 흐르는 원리로 돌아갑니다. 모스크바의 슈퍼마켓, 약국, 병원은 거대한 창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공급의 강에 의존합니다. 야로슬라블 고속도로와 다른 도시 진입로에서 트럭 한 대가 멈출 때마다 빵과 우유, 신선한 채소, 그리고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이 모스크바의 진열대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연쇄 반응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매장 재고는 줄어드는데 새 물량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류의 등뼈가 부러지면 도시의 위장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 공급의 붕괴는 곧바로 심리적 요인으로 바뀌어 사재기를 촉발하고 위기를 더 깊게 만듭니다. 도로가 다시 열리는데 며칠이 걸릴 거라고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선반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버티고 있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이는 암시장 가격과 기본 식품 접근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식품을 넘어 의료 체계에 있습니다. 투석용 물자, 인슐린, 응급장비, 산소 탱크를 실은 차량들도 다른 트럭들과 함께 같은 눈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병원이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이 하얀 재앙은 조용한 공중보건 참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도시 교통의 마비는 긴급 서비스의 손발도 묶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나 화재에 대응해야 하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눈 덮인 이면도로와 막힌 주간 선도로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도시 서비스의 붕괴는 노인과 환자 같은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집안에 고립시켜 죽음의 문턱에 세웁니다. 영하의 기온에서는 난방 시스템의 사소한 고장을 고치러 가야 할 기술 인력조차 현장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에서 민간인이 자기 도시 안에서 포위된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불길이 국경 밖에만 머문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물류 붕괴라는 형태로 시민의 일상 문 앞까지 배달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쟁은 모든 것을 집요하게 배달합니다. 다만 그 배달품이 생필품이 아니라 공포와 결핍일 뿐입니다. 위기의 또 다른 차원은 에너지와 연료 유통의 역설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데도 크라스노다르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모스크바의 상황은 국내 연료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유소로 향하는 유조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주유 펌프는 설치 중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기 차량에 넣을 휘발유조차 찾지 못하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유럽이 얼어붙을 거라는 선전은 이제 비극적인 만화 같은 거짓말로 남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유럽과 전쟁 중이라면서 정작 여기서는 우리 차에 넣을 휘발유도 없는데 이게 무슨 승리냐고 말입니다. 전쟁을 특별하다고 포장해도 주유기 앞에서 떨고 있는 시민의 손은 결코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공항에 혼란이 초래하는 파장은 승객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항공 화물 운송은 민감하고 긴급한 물품이 도시로 들어오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항공편 취소와 눈에 파묻힌 화물 터미널은 모스크바를 바깥 세상과 사실상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외교관, 기업인, 화물 운영은 모두 멈춰섰습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가 유지하려던 일상 정상성의 가면을 찢어버립니다. 짐을 찾으려 공항 직원과 다투는 승객들의 모습은 사회의 신경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권위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침식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권위의 얼굴에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 혼란의 경제적 비용은 수십억 루블에 이를 것입니다. 잃어버린 노동, 상한 식품, 배송되지 못한 화물, 낭비된 연료가 러시아 경제에 검은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급을 구하지 못한 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 공장은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푸틴의 전쟁 기계를 돌리는 경제의 톱니가 얼음과 눈 사이에 끼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 경제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지금 비틀거리며 정지 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류 네트워크는 한 나라의 신경계인데 모스크바는 현재 마비되어 뇌의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를 움켜쥔 이 상황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구조적 방치와 제재가 촉발한 기계적 붕괴입니다. 폭설은 이미 취약해진 러시아 물류 인프라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을 뿐입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보면 진짜 원인은 눈의 높이가 아니라 그 눈과 싸우거나 그 속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장비의 질입니다. 모스크바시 정부는 서류상 13만 명의 인력과 15,000대의 차량을 동원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로슬라블 고속도로의 영상은 그 차량들이 유령이거나 주요 동맥이 완전히 막힌 가운데 작동 불능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기술 문제는 러시아의 대형 차량 운용 체계가 강제로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서방 제재 이후 북방 기후에 강한 볼보, 스카니아, MAN 같은 유럽산 트럭은 중국산 대안으로 급히 대체됐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20km 행렬의 상당 부분은 단지 도로 통제 때문만이 아니라 차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기술 보고와 운전사들의 증언은 중국산 트럭의 핵심 부품이 섭씨,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시베리아의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품질 폴리머로 만든 공기 브레이크 호스는 얼어붙고 갈라집니다. 엔진 블록은 열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전자 제어 장치는 극한의 추위에서 꺼져버립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교통체증이 며칠씩 풀리지 않는 물류 매듭으로 변합니다. 트럭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얼어붙으면 특수 견인차와 가열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 견인차들마저 같은 교통 혼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스크바를 먹여 살리는 공급 사슬은 겨울 장군이 아니라 푸틴의 동방 전환 전략이 드러낸 기술적 빈약함에 의해 스스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트럭은 단지 화물을 나르는 게 아니라 모스크바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치에 플러그가 뽑혀버렸습니다. 언덕에서 고장난 트럭 한 대는 뒤로 수킬로미터씩 마비의 파도를 만들며 수도 전체를 질식시키는 도미노를 시작합니다. 전쟁도 도미노처럼 퍼지지만 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비용은 늘 평범한 시민의 시간과 건강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서 도표를 보겠지만 길 위의 사람들은 얼어붙은 현실을 몸으로 밀어야 합니다. 항공 부문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하늘에서 재현되는 물류 붕괴입니다. 셰레메티예보와 도모데도보 공항은 현대 항공 역사에서 가장 큰 운영 참사 가운데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치우지 못한 것을 단순히 제설차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 서비스 인력 부족과 장비 고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비행기는 유도로의 눈더미에 갇히고 뒤로 밀어내는 견인차는 얼어붙은 지면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승객들이 비행기 안에 6시간에서 7시간씩 갇히고 탑승교가 얼어붙고 계단 차량이 비행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은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당국이 말하는 비표준 상황이라는 표현은 이 혼란을 덮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수천 개의 캐리어가 방치되고 승객들은 지상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벌이며 초강대국의 수도공항이 버려진 시설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공항들은 러시아가 바깥 세상으로 나가던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천 명이 갇혀있는 차가운 감옥이 됐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위기에 뿌리는 인구 구조와 경제의 구덩이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모스크바 제설의 상당 부분을 떠맡았지만 강제 징집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라를 떠났거나 루블 가치 하락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에서 일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소수 인력은 삽과 원시적인 방식으로 거대한 눈더미와 싸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21세기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주장하던 체제가 인력과 조직 능력 면에서는 중세로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대중교통 차량이 도로에서 멈추고 승객이 내려 밀어야 하는 것은 연료 부족이나 엔진 고장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의 운영 논리가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전선으로 연료를 보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크렘린은 북쪽 도시들에서 스스로 플러그를 뽑아버렸습니다. 모스크바 슈퍼마켓의 선반이 아직은 가득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시입니다. 국가의 물류 대동맥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봉쇄가 아닙니다. 현대전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물류 심장 마비입니다. 서쪽의 문이 닫히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구원의 길을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둥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참사는 어느 날 밤에 폭설이나 단일한 세관 장애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적이고 조율된 다중방향의 정지작전처럼 진행돼 왔습니다. 지도 위에 세 가지 치명적 병목 지점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현장은 서쪽 관문입니다. 유럽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던 동맥이 잘렸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지역 국가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국경을 닫았을 뿐 아니라 절차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발트를 경유한 노선까지 포함해 러시아의 유럽 연계 물류는 유라시아의 화물 생명선이 막히며 마비됐습니다. 국경 통과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면서 러시아가 우회로로 들여오려던 의약품과 기계 부품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외교 용어로는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해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트럭 통행을 사실상 멈췄고 특히 쿠쿠리키, 코즐로비치 국경검문소에 집중했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트럭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숨구멍 같은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석 달 동안 그 숨구멍이 막혔습니다. 폴란드 세관은 이중 용도 물품을 의심하며 트럭 한 대, 팔레트 한 장, 서류 한 장까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국경을 넘는 시간은 통상 12시간에서 열나흘로 늘어났습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금속 캐빈 안에 열나흘을 버틴다는 것은 물류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먼저 부러지는 지점입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의 국경도 금속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가 우회로로 들여올려 하던 의약품과 민감한 기계 부품의 반입 비용을 300%나 끌어올립니다. 서쪽이 막히자 러시아는 동쪽으로 돌았지만 그곳에서 더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카자흐스탄 세관은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전례 없는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갑작스런 압박으로 국경에는 수천 대의 트럭이 쌓였고 러시아로 향하는 물자 흐름이 멈췄으며 10,000대가 넘는 트럭이 카자흐스탄 국경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혼란과 부패가 국경을 잠식했습니다. 마시토로 불리는 검문소에만 7,500대가 누적됐고 일부 운전사는 47날 동안 차량 안에서 생활해야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물류 혼란은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에도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발 화물의 주요 경유지였던 카자흐스탄 경로가 막히자 대체 경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중국 국경 세관 게이트, 특히 자바이칼스크와 블라고베스크가 10년 전에 소규모 거래를 기준으로 설계됐지 지금 같은 방대한 물동량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키이우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무역로의 정체는 러시아의 수입 물량을 다릅격하고 공장들을 부품 대기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장난이 아닙니다. 크렘린의 전략적 근시와 뒤틀린 우선순위가 낳은 필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랫동안 러시아 국민에게 묵시적인 사회 계약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고속도로에 얼어붙은 트럭과 공항 바닥에서 누워 잠드는 사람들은 그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됐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로를 치울 제설 장비와 인프라 투자에 쓰였어야 할 자원을 우크라이나 평원에서 사라져간 전차와 과시용 극초음속 쇼에 쏟아 부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근육을 과시하는 지도자가 정작 자기 수도에 큰 길 하나 제대로 열어두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리고 그 공허함이 얼마나 잔혹한지 보여줍니다. 명분 없는 침공은 결국 자기 발밑의 눈도 치우지 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침공은 타인의 땅을 짓밟을 뿐 아니라 자기 나라의 행정 능력까지 갈아먹습니다. 이 시스템의 실패는 러시아의 행정 역량이 얼마나 침식됐는지를 드러냅니다. 전쟁은 군수품만 삼킨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조직 능력도 삼켰습니다. 유능한 관리자, 기술자, 노동자들은 전선으로, 망명으로 혹은 방위산업에 갇혀 사라졌습니다. 민간 관료제는 위기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마비된 구조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정부의 무기력은 극단적으로 중앙 집권화된 관리 방식의 실패입니다. 모든 결정을 위해서만 기다리는 시스템에서는 폭설 같은 역동적 위기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지금 크렘린은 유리탑 위에서 스스로 만든 잔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동방전환과 중국과의 무제한 우정이라는 수사도 이 눈더미 아래에 묻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기술과 결별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체한 부품과 차량이 러시아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면서 전략적 의존의 함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술 주권은 사라지고 대체 시스템은 결정적 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물류 재난은 전선에서의 러시아군 물류 문제를 축소판으로 보여줍니다. 모스크바의 아스팔트에서 중국산 타이어와 브레이크가 터진다면 전선의 진흙과 혹한 속에서 러시아군이 무엇을 겪고 있을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류는 현대전과 현대국가의 등뼈입니다. 러시아의 등뼈는 골다공증 뼈처럼 부러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심리전선은 더 이상 돈바스가 아니라 모스크바 순환도로입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이제 텔레비전 화면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에서 전쟁을 체감합니다. 출근을 못하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못 구하고 공항에서 발이 묶입니다. 이것은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비용입니다. 선전 기계가 예외적 상황을 아무리 떠들어도 시민이 보는 것은 국가의 부재입니다. 버스를 밀고 있는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말해 무너진 국가를 등에 지고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짐은 날마다 무거워집니다. 서방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야로슬라블 고속도로의 20km 행렬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재는 러시아에서 질 좋은 예비 부품, 현대적 물류 관리 시스템, 내구성 있는 장비를 앗아갔습니다. 이 하얀 재앙은 제재의 장기적이고 잠식적인 파괴 효과가 현실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시스템은 예비 부품이 바닥나면서 갈라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썩어 있던 나무가 강풍 한 번에 쓰러지듯 모스크바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겨울 장군은 러시아의 가장 큰 동맹이었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겨울이 푸틴의 러시아를 향해 등을 돌린 듯 보입니다. 자연은 공허한 수사와 선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인프라와 실력을 보상할 뿐입니다. 모스크바를 덮은 눈이 녹을 때 드러날 것은 지능만이 아닐 것입니다. 크렘린의 행정 무능도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푸틴은 미사일과 전차와 핵 위협으로 제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지만 국가의 가장 기본 기능인 길을 열어두고 전기를 켜두고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물류선이 끊기면 권위도 끊깁니다. 그 20km의 줄은 모스크바의 목정맥에 생긴 혈전과 같습니다. 그 혈전은 체제의 심장을 위협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얼어붙고 공항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크렘린이 팔아온 안정의 동화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더 이상 국경에만 머물지 않고 물류 붕괴와 기술적 무능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러시아 시민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가장 선명한 경고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의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